저는 일잘러까지는 아니지만요. 업계에서 세계 탑을 달리는 유럽의 2개 회사와 한 사무실에서 몇 년간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짜 일 잘하는 분들 관찰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일 잘해서 고액 연봉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진짜 글로벌 레벨은 이것부터 다르구나 실감을 했습니다. 나는 못 따라가겠다. 제가 일머리도 나쁘고 한참 부족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헉헉거리면서 진짜 일을 막 겨우겨우 해냈거든요. 유러피안 매니저들하고 한국 매니저들과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도 조금은 있지만 큰 차이는 사실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건 뭐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일하는 방식과 환경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참고 많이 해서 따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탑 회사의 일잘러들은 이렇게 환경을 셋업을 하더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글로벌로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능력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그들의 회사 시스템, IT 인프라도 물 흐르듯 쭉 흘러가는 게 진짜 보는 입장에서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들은 결제하다가 세월 다 가죠. 그런데 이런 회사 내 시스템은 저희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유러피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 잘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의 책상이 눈에 처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쓰는 물건 또는 이 책상의 배치를 따라 해보면 나도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일잘러, 이분들이 집착하는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목적은요,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모든 걸 배치해 놨다는 거였습니다. 이 집중을 하기 위한 목적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첫 번째, 이 단기간 벼락치기를 위한 환경 세팅. 2번째, 조금은 느슨하지만 장기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이요. 업무의 대부분은 그렇지만요, 사실 2번째, 조금은 느슨하지만 장기간 집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2번째를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일잘러들의 이 집착,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어떤 분은 이 독특한 향을 태우거나 향수를 뿌리는 분도 있었고요. 조명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도 있었고요. 일할 때 은은한 음악을 틀어두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펜과 노트에 집착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위와 서랍 배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감각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각을 이용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이미 되어 있죠.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 이름,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스탠포드 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신경생물학, 정신의학, 행동과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시각인지신경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눈은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눈은 2개의 중추신경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두개골 외부의 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시각적 환경이 집중력을 높이고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분은 또한 눈은 흥분 상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호흡이나 혹은 자극적인 글을 통해서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가면 동시에 동공은 확장되고 그때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카메라의 아웃포커싱 모드처럼 한 곳에 집중이 된다고 하셨죠. 흔히들 우리가 책을 읽거나 무언가 집중해서 볼 때 집중하는 것 이외의 주변 사물들이 흐리게 보이게 되잖아요. 즉 아웃포커싱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각적으로 시작된 행동은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 뇌의 초점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이렇듯 대부분 시각적 집중은 뇌의 집중력을 날카롭고 안정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긴장을 이완시킬 때도 시각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멀리 있는 사물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주변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파노라마 사진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이 물건들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한 분들은 이 조명과 책상 위 물건들의 배치, 깔맞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쁘니까 저렇게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앞서 말씀드린 앤드류 후버만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예뻐서만은 아니구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그랬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 매니저급의 경우엔 부하 직원들이 예고 없이 와서 결제를 받는다던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매일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본인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을 위해 이런 시각적 장치를 이용한다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들고 오는 결제 서류가 항상 고정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자주 보아야 하는 계약서, 종이 서류가 항상 같은 서류함에 있어야 하고 그 밖에 책상 위에 달력, 계산기, 펜 등이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도록이면 같은 위치에 물건들을 두려고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니까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매번 찾지 않아도 되니 손이 조금 더 빨라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독서실 같은 분위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구색 조명을 주황색으로 바꾸는 분이 계셨어요. 테이블 스탠드를 이용해서 말이죠. 저도 사무실에 있을 때 눈이 굉장히 침침해서 이 스탠드를 썼는데요. 확실히 주황색이 편안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지금도 집중이 필요할 땐 주황색 등을 딱 켜두고 있죠. 뭔가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요. 책상에 앉았을 때 이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물 흐르듯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걸리적거리는 것들, 선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종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포스트잇 붙어 있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긴 하는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비워내지 않으면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도 조금은 이 책상 공간을 꾸미는데 관심을 가졌더니 이 정도는 꾸밀 수 있겠더라고요. 야, 책상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이 더 창조적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사무 환경 바꾼다고 갑자기 일 못하던 사람이 잘해지겠냐? 몇몇 능력자들, 천재들이 있죠. 그렇게 창조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류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마음 한켠에 일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죠. 당장 일 잘하는 사람들의 대인관계, 대화 스킬, 실무 능력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들을 익히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요. 그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고 능력을 높여서 업무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겠죠. 이 집중력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높이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빠르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책상과 의자, 이 사무 환경이라는 건 내 커리어를 가꾸어 나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공간 말이죠. 그리고 이 사무 공간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과 제가 함께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일잘러들은 이 집중력 확보를 위해서 시야에 걸리는 것들을 통제하더라. 이 물 흐르듯 집중력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책상 위 물건의 배치, 이 등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시각적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데스크 테리어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 였습니다. 저희 데스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 및 고정 댓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